레바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땅에는 중동의 오랜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고대의 바다 무역, 제국의 지배, 종교 공동체의 공존, 내전의 상처, 그리고 오늘의 긴장까지. 레바논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복잡함이 응축된 공간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레바논의 역사는 흔히 페니키아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의 더 오래된 바탕에는 가나안 세계가 있었습니다. 성서에서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곳으로 이어지며 출애굽기의 표현으로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세계 가운데 오늘날 레바논 해안의 도시들이 바다를 무대로 성장하면서 그리스인들이 말한 페니키아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페니키아의 중심에는 비블로스, 시돈, 티레 같은 항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통일 제국이 아니라 각 도시가 독자적인 힘을 가진 도시 국가들의 네트워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강했습니다. 배를 띄우고 삼나무 목재와 유리, 염료와 금속 제품을 실어 지중해 곳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레바논의 시작은 거대한 육상 정복 국가의 역사라기보다 바다와 항구로 세상과 연결된 문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은 또 하나의 거대한 유산을 남깁니다. 바로 문자입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인류 최초의 문자는 아니었지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문자 체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문자는 그리스 문자로 이어졌고 다시 라틴 문자와 오늘날 서구 알파벳의 뿌리가 됩니다. 특히 알파베트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어 첫 두 글자인 알파와 페타에서 나왔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쓰는 알파벳의 계보 속에는 레바논 해안의 고대 도시들이 남긴 흔적이 깊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닷길의 부는 언제나 강대국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페니키아의 도시들은 오래도록 완전한 독립만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례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세계에 편입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됩니다. 처음부터 레바논은 평온한 변방이 아니라 제국들이 반드시 지나가던 전략적 해안지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레바논은 상업적으로도 중요했고 도시 문화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을 대표하는 고대 유적 가운데 하나인 바알베크는 그 시절 로마의 힘과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장소입니다. 이후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이 땅은 다시 비잔틴 제국의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7세기 이후 중동 전체의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슬람 세력의 확장입니다. 레바논 역시 이슬람 왕조들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바논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해안 도시들은 외부 제국의 영향 아래 놓였지만 산악지대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공동체가 버티기 쉬운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산악지형 덕분에 훗날 마론파 기독교인과 드루즈를 비롯한 여러 공동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중세 레바논은 십자군 전쟁의 영향도 깊게 받았습니다. 해안은 십자군과 이슬람 세력이 부딪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슬람 세력이 지배권을 회복하고 결국 레바논은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레바논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은 지역 유력자와 종교 공동체가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하는 특수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훗날 현대 레바논 정치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19세기로 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고 유럽 열강이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레바논에서는 특히 마론파와 드루즈 사이의 긴장과 충돌이 커졌습니다. 이제 레바논은 단순한 항구와 산의 땅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 문제와 국제 정치가 겹치는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레바논은 프랑스 위임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1920년에는 오늘날 국경의 바탕이 되는 대레바논이 형성되었고 이후 프랑스의 통치 아래 현대 국가 체제가 정비됩니다. 그 뒤 1943년 독립을 선언하고 1946년 프랑스군 철수를 거치며 오늘날의 레바논 공화국이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하지만 독립은 곧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은 처음부터 종교 공동체 간 권력 분점을 바탕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체제는 서로 다른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한 타협이었지만 동시에 국가를 종파 중심 정치에 묶어두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은 결국 1975년 레바논 내전으로 폭발합니다. 이 전쟁은 1990년까지 이어진 15년의 복합 내전이었습니다. 약해진 국가와 민병대의 성장, 공동체 갈등, 외부 세력의 개입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후 레바논은 재건을 시도했지만 종파 구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외부 세력의 영향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레바논은 고대 페니키아와 현대의 중동 정치가 한 땅 위에 겹쳐 있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작은 국토 위에 가나안의 뿌리와 페니키아의 바다, 로마의 유산과 내전의 상처가 모두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의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강력한 무장 정치 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의 정치는 고백주의 권력 분점이라는 독특한 체제 위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같은 핵심 권력이 종파별로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레바논은 공식 제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파 지도자들, 정당, 외부 후원 세력, 무장 조직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헤즈볼라가 특별한 이유는 국가 안에 있으면서도 국가 밖에 무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정당이면서도 군사력을 함께 지닌 이 세력은 오늘날 레바논 정치와 안보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레바논 내부에서는 헤즈볼라를 두고 이스라엘에 맞서는 저항 세력이라는 평가와 국가 주권과 무력 독점을 훼손하는 존재라는 비판이 함께 존재합니다. 2026년 4월 현재 헤즈볼라는 휴전 위반을 이유로 북부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고 레바논 남부 일부 지역에는 이스라엘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긴장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대 헤즈볼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나라 레바논, 하지만 그 작은 땅 위로 고대 문명과 제국, 신앙과 전쟁, 그리고 오늘의 중동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